자, 32페이지 1번을 봅시다. 맞는 것을 골라라. 자, 기억의 확정일자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정한다. 자, 요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좀 중요하죠. 자, 요 사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오해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우선 변제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자, 대항요건이 만약에 4월 1일 날, 확정일자도 4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자, 대항요건이 4월 1일이면 대항력은 4월 2일 0시에 생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시점하고 대항력 발생 시점하고 뒤에 거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한다? 언제 취득한다? 말을 해야지, 말을. 4월 1일 소통이 안 돼, 소통이. 4월 2일 0시에 취득하죠. 자, 그럼 반대로 자, 확정일자를 4월 3일 날 받았습니다. 그럼 뒤에 거는 요거죠. 자, 4월 3일 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확정일자 거기다가 4월 1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췄다 4월 2일.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4월 3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아니고 대항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 이래 맞습니다. 기억은 X. 자, 니은에 보시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무효다. 자, 요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인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야 합니다. 맞죠? 살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 합니다. 직접 점유자. 그럼 임차인이 거주를 안 하면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주민등록을 해도 무효다. 맞네요, 그죠? 자, 이것의 주택임대차는 주택에 하나여 미치고 대지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지의 가액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X. 대지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X. 자, 리얼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됐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등기를 해놓고 전출하거나 이사를 갔죠. 원래 등기를 안 하고 만약에 전출을 했다. 그럼 점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도 따라가겠죠. 그럼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우선 변제권도 사라지고. 근데 등기를 해놓고 전출하거나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어른 주택 소유자 갑으로부터 차임이 100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임차인 을이 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다음 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옮긴 다음 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대항요건은 4월 1일 날 여기 한번 보세요. 대항요건 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점유하고 주민등록 이렇게. 그러면 4월 1일 날 주민등록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 그러면 병 앞으로 등기된 시점하고 주민등록한 시점하고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1번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앞으로 보시와요. 자, 을이 4월 1일 날 주민등록을 했는데 다음 날 병이 양도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을이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을 하려면 대항력이 먼저 발생되고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4월 1일 날 주민등록이 되면 4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럼 0시에 발생하고 양도는 4월 2일 날 0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을이 주민등록을 옮긴 다음 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자, 병으로부터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나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주택을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또는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럴 경우에 을은 종료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병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갑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볼까요? 지금 이제 대항할 수 있잖아요. 자, 대항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임대인 주의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을은 임대차가 종료하면은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죠? 자, 갑은 지위를 상실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2번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갑에 대하여도 그게 X란 말이에요. 자, 3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 등기를 했다. 그럼 지위가 두 개 됩니다. 주택 임차인 지위, 전세권자 지위.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별개로 봅니다. 별개로. 따라서 을이 대항력권을 상실해도 전세권으로서는 대항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물음이, 자,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 이리 됐단 말이에요. 전세권자로서 대항력은 아니죠. 그래서 대항력권을 상실하면은 전세권자로서 대항력은 유지되는데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맞고. 자, 4번에 보세요. 다가구, 그 다음에 다세대. 자, 다가구는 지분만 기재해도 되고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된다. 그런데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이 됐죠. 그럼 동호수를 다시 기재해야 될까요? 아니죠. 기재를 안 해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맞고. 5번에는 임차권의 성계입니다. 자,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줄 거 보세요. 말이 너무 길어. 사실상 배우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상 배우자. 자, 한 번 더 보실게요. 갑이 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다. 그런데 병이라는 여자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혼인신고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사실상 배우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법률상 배우자하고 사실상 배우자 간에 어느 경우가 더 뜨겁다 했습니까? 참 잘한다 그죠? 그 너무 뜨겁다 보니까 남자가 일찍 죽어봅니다. 사망했어 이렇게.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상속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안 하면 상속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쫓겨나야 돼. 그것도 추운 겨울날 쫓겨나야 된다고.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래서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호.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느 하원에서 제가 병녀를 보호해야 된다니까 맨 앞쪽에 있는 여자분이 얼굴이 벌건하고 죽게 놔둬야 됩니다. 이러셨더라고. 그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 그죠? 그래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 이름이 우선 좋잖아요. 병녀. 그죠? 이름이 참 좋다. 그죠? 자, 그래서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계. 자, 승계는 방식이 을에게 만약에 또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병녀가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근데 을의 아들이 있어요. 상속인이 있어. 그러면 요놈하고 병녀하고 동거를 하느냐 별거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동거를 하면은 병이 놓은 친자식이라고 봅니다. 그럼 병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승계권을 안 줍니다. A한테만 승계권을 줘요. 근데 별거를 하면은 병이 난 자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병이 A 보고 아들 비슷한 놈과 같이 살래 이래 하면은 A는 엄마 비슷한 사람은 니 같으면 살겠나 이래 됩니다. 그러면 병은 또다시 동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으로 승계를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이때 상속인은 이촌 범위 안에 친족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5번에 을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없죠? 그러면 사실상 배우자가 단독으로 포괄 승계한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에 옳은 것을 고르라. 자, 1번. 자,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맞습니까? 이거 항상 모르는데. 이 뭐 술을 한 잔 먹더만은 저보다 가뿐나 맛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이렇게. 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백날 주민등록을 해도 대항력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고 간접 점유자도 따라서 취득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대항력은 취득할 수 있는데 스스로 취득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1번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기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처음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전차인에게 집을 넘겨주면은 점유가 상실돼 버리죠. 그럼 간접 점유로 바뀌잖아요. 그럼 일단은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면 소멸된 대항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쓰잘데기가 없단 말이야. 어쨌든 직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할 당시에 주민등록해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직접 점유자로서 주민등록을 했죠. 그럼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병한테 넘겨줬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돼버렸죠. 그러면 대항력이 일단 없어져요.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면 따라서 간접 점유자의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면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때부터 취득한다. 자,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직접 점유할 당시에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이미 대항력이 있습니다. 맞죠? 그 이번에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이래 돼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어. 자, 대항력이 있다가 전대차를 해버리면 일단은 소멸합니다. 에? 일단은 소멸하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면 다시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주민등록 했을 때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대항력 취득한 게 그대로 소급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때부터입니까? 소급하여입니까? 소급하여. 자, 그때부터 취득한다가 아니고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3번에 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 요건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자, 확정일자는 어디에 받아요? 계약서에 받죠. 자, 그러면 계약서에는 주소가 적혀 있죠. 그런데 그 주소를 보니까 아파트 명칭이나 동호수가 누락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도장이 찍혀 있단 말이야. 그래도 확정일자 기능이 생길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긴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도 X입니다. 자, 4번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한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래 대항력 발생일에 발생한. 자,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여러분은 눈치가 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5번째 한다. 5번째. 자, 4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하나 소유합니다. 4월 1일 날 수업 시간 한 것 똑같이 한다.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지금 팔아버렸어요. 5월 1일 날. 자, 팔면서 동시에 을로부터 빌려버렸어. 자, 팔았으니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6월 1일 날 했습니다. 자, 요 지문이거든요. 자, 그럼 현재 임차인이 누구예요? 갑이다, 그죠? 자, 그럼 임차인은 첫째 질문이 뭐냐? 대항요건을 언제 갖추었나요? 응? 대항요건을 언제 갖췄나? 6월 1일 날. 만약에 6월 1일이 되기 전에는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근데 갑이 언제부터 임차인이 되었습니까? 6월 1일부터. 그래서 6월 1일 날 임차인이 되는 순간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6월 1일 날 대항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니 대항력은 6월 2일 0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자,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이전 등기 이길 0시에 발생한다. 표현. 5번째 하고 있다. 5번째. 자, 그러면 4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원래의 대항력 발생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등기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5번. 자, 기존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임대차는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죠. 근데 사용수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가짜로 임대차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임대차. 그러면 가장임대차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맞죠? 무효가 되면은 주임법이 적용 안 됩니다. 따라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더라도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정확하게 맞다. 이 말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자, 이것도 단독으로 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막걸리를 한 잔 먹다만 얼떨떨하게 좋네. 누구는 고급 맥주 마시고 누구는 막걸리 마시고 좋겠다. 근데 원래 막걸리도 한잔하고 좀 어리부리 이래 해야 강의도 잘 돼. 강의도 너무 머리가 맑으면 안 돼. 너무 내가 머리가 맑으면 여러분이 못 따라와. 너무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좀 어리부리한 이래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잘 보세요. 자, 오늘로서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자, 대항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을이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어른주택을 비워주고 갑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근데 어른주택을 비워주는데 갑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응? 자, 나는 주택을 비워주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 일단은 멱살을 잡아야지. 일단은 멱살을 잡고, 또 두 번째는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이 됩니다. 계속 눌러 앉는다. 그럼 세 번째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받아서 강제로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갑자기 을이 이사를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사를. 그럼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바로 주민등록 놔두고 갔다 해도, 그죠? 그러면 대항요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 주택이 경매됐을 때 을이 이 주택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대항력도 유지하고 우선 변제권도 유지하고 이사는 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임차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떠나면 됩니다. 그럼 등기를 해놓고 떠나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등기를 할 때는 을 혼자 못합니다. 주인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주인이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판사가 명령이라는 재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다가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고, 등기소에서 촉탁을 받아서 등기를 하고,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임대차가 반드시 종료돼야 되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을이 등기를 해놓고 이제 떠났습니다. 휘파람 불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자, 등기해놓고 떠났는데 요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나중에 들어왔어.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을이 등기 하나만 이래 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된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도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즉 배척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따라서 임차인은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맞고. 자, 이번에 임차인이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놨는데 등기를 해놓고 떠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등기한 때부터 생깁니까? 아니면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유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기존에 있었죠? 그리고 이사를 등기해놓고 이사를 갔죠? 그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등기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등기된 주택을 그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맞나요? 자, 4번에 보시면, 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죠? 임대인 때문에 비용이 들었죠? 따라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자, 5번에 보시면, 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등기를 하면은 보증금도 등기가 됩니다. 그럼 전세금하고 같이 돼버려요. 자, 등기부에 올라가면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법원에서 당연히 배당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채권을 당연 배당 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당연 배당 채권자에 속한다. 자, 6번에 보시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는 거 하고 임차인이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뭐라고? 아, 선후관계라고? 누가 이렇게 했나? 그럼 동생관계가 아니면 선후관계지. 그러면 무슨 관계고? 깜짝 놀랐네. 자, 이번에 보증금 회수. 우선은 회수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자, 보증금 반환 청구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라는 말은 주택이 경매됐을 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는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수는 경매를 전제로 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를 진짜 경매의 동그라미. 심심한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주택 임차인에게는 경매권이 있을까요? 있어. 네. 자, 지난번에 정리했는데 역시 기억이 안 나는데, 야, 가만보니까 오늘 참 잘 왔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열심히 해도 헛박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있잖아요. 그죠? 백선 이거를 강의를 듣고, 뭡니까? 영상을 몇 번 돌려보고 해가지고 70점 넘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옛날에 공부는 소용도 없어, 지금. 그 물어도 모르는데, 뭐. 지금 알아야 돼, 지금 그래. 응? 그래, 맞다, 그래. 자, 정리합시다.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일반 임차인은 둘 다 없고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있고 경매권은 없고 됐습니까? 자, 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있고 경매권은 없습니다. 자, 이때 경매권은 임의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자,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는 경매권이라고 안 하고 그냥 경매 절차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했잖아요. 임의 경매가 아니고 강제 경매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권이 아니라고. 자, 어쨌든 간에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나 보죠? 자, 우선은 집행개시 요건의 동그라미. 이거 조문 그대로거든요. 자, 집행개시 요건은 경매 신청 요건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반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경매 신청 요건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 의무가 뭐요? 집을 비워주는 거. 원래는 집을 비워주고 경매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반대 의무 이행, 즉 집을 비우는 것을 경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어렵다. 그 말이. 그 예배시 써놔라 쉽게.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하여 액수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소액사건의 동그라미. 자, 옆에다가 하나 써보세요.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 자, 민사사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 자, 소액사건은, 그죠? 금방 판사된 사람이 재판합니다. 초짜 판사. 자, 단독사건은 한 7년 정도 근무한 경력 있는 판사가 합니다. 자, 합의사건은 부장판사가 합니다. 부장판사는 최소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올라갈수록 큰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보증금 액수가 굉장히 크면은 합의사건이 된단 말이야. 그럼 합의사건인데, 그래서 우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소액사건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자, 소액사건은 판결이 날 때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려. 단독사건은 1년 정도. 합의사건은 심하면 10년 걸립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이 커가지고 합의사건이야. 그럼 판결을 소송했는데 10년 뒤에 판결이 나와. 그럼 10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은 자살해 봅니다. 깝깝해서. 맞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보증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갔나요?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에 신축된 경우에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갑의 대금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이 없다. 자, 3번 옆에다가 별 5개를 써라. 별 5개. 자, 그것도 참 많이 했다. 2007년 KBS 9시 뉴스 신은경. 맨날 이야기도 신은경이 밖에 기억이 안 나. 고향이 경북 영천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지 위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날. 자, 그런데 요 대지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어. 요렇게. 자, 그 다음 요 주택에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 7월 1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대지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래 했을 때는 항상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주택의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그건 시험에도 안 나와.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대지의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소액 임차인은 뭘 가진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순위를 보면 이게 문제 들어봤죠? 선순위, 소액 임차인이 후순위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우선 변제는 무슨 말이냐?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신청했어. 그러면 이 대지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S가 법원에 낙찰 대금을 내요. 그럼 여기에 저당권자는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주택의 소액 임차인도 요 낙찰 대금에서 선순위 저당권을 제끼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주 외우고 있나? 아무래도 의심한데.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 좋습니다. 그럼 5월 1일, 6월 1일. 자, 여기 그림 다시 보세요. 자,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낙찰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제는 없어. 없다고. 응? 그래서 이 주택이 언제 건축이 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거를 강조했잖아. 그래서 이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저당권자를 제끼고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요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택이 존재해야 된다고. 좀 제발. 응? 제발.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래 할까 싶어서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이 4월 1일 날 건축이 됐다면 최우선 면제가 있고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왔다면 최우선 면제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에 주택이 들어왔죠? 그러니 최우선 면제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이 등기되었냐 등기 안 됐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됐든 등기 안 됐든 소액 임차인은 요건만 갖추면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주택의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에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보세요. 자, 최우선 변제는 빼버리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일반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느냐? 뭐,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들어왔다고 봅시다. 4월 1일 날. 그런데 임차인은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죠. 자, 그럼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 저당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이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역시 경매를 넣어서 낙찰됐어. 그럼 이 대지의 낙찰 대금에서 임차인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순서는 보니까 우선 변제끼리는 성립 시기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선순위죠.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받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판례가 확대가 됐어. 자,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지가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요 대지를 그죠? 정한테 팔아버렸어. 팔아버렸다고. 땅 주인이 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자, 처음에는 임대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땅 주인이 정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주택의 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정이고. 그러면 땅 주인이 바뀌면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았단 말이야. 그러면 역시 경매 신청하겠죠. 그러면 낙찰이 되겠죠. 자, 땅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낙찰 대금에서도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을 엄청 보호한다고. 임대인의 땅이 낙찰되어도 마찬가지. 제3자로 땅 주인이 바뀌어서 낙찰되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판례예요, 이게. 그게 5번입니다, 5번. 자, 대지가 정에게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 주택의 주인은 갑, 대지의 주인은 정. 이렇게 된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6번에 상가보호법상 갱신 요구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 보실까요? 갱신 요구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언제 갱신 요구를 행사하느냐? 임대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맞네요. 주택은 2월, 상가는 1월. 이렇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과실에 의해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주택이면은 2기, 상가면 3기. 이렇습니다. 그래, 2기도 틀렸고, 과실도 틀렸고, 과실 대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의 또는 중과실. 이거는 X입니다. 자, 뛰어서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대신에 5% 범위 내에서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자, 리얼해 보세요. 자, 갱신 요건이 인정되므로 법정 갱신, 합의 갱신은 배제된다. 배제되기는 이래야 맞습니다. 배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하고 법정 갱신은 전혀 별개입니다. 자, 상가에서 갱신 요구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죠. 자, 10년이 지나면 갱신 요구를 못 하죠. 그런데 갱신 요구는 못 해도 법정 갱신은 될 수 있다고. 자, 법정 갱신 되면 다시 1년이 연장됩니다. 또 법정 갱신 되면 1년이 연장돼 100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법정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 요건이 인정되어도 법정 갱신, 합의 갱신은 다시 인정된다. 이래야 맞습니다. 옳은 것은 기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7번에 문제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자, 권리금 요것도 상가에서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상가. 자, 그림을 심심한데 한번 따라 들어보시죠. 요 갑은 상가 주인입니다. 을은 상가 임차인입니다. 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하고 을 사이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이제 장사를 잘 하다가 하기 싫어요.
그래서 딴 사람에게 권리금 받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을이 병을 찾았습니다. 자, 을이 병을 찾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주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주선. 자, 그러면 병은 신규 임차인이 됩니다. 신규 임차인. 그럼 신규 임차인은 을에게 권리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권리금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자, 병은 권리금만 준다고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인하고 다시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주인공이 을이에요. 을. 자, 을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요 법이 제정됐다 이 말입니다. 권리금 회수. 즉 을이 병으로부터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을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갑이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갑하고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여기서 종료됐습니다. 이 종료 시점을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종료 시점. 자, 종료 전 6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6월 전부터 1월까지 6월 전부터 2월까지 그게 아닙니다. 종료시까지 종료시까지 갑은 방해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해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갑이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럼 을이 권리금 못 받았어. 손해봤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손해배상은 종료시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3년도 기출, 기산점도 기출. 자, 특히 기산점이 출제됐을 때는 선배들이 거의 다 틀렸습니다. 그때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 방해받은 날로부터 3년. 틀렸습니다. 뭐라고? 종료된 날로부터 3년 1이 된다고. 그래서 종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방해 금지 기간도 6월 전부터 종료시, 손해배상 청구도 종료시부터 3년.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이 방해 금지 기간 안에 다음 4가지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가지 하지 마라. 그 중에서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4번이 뭐라 돼 있을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이 주선한 병과 갑은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을이 병을 주선하면 갑은 병하고 계약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냐?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우선은 4가지 사유, 그 다음에 갱신 거절 사유 8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총 12가지입니다. 거절에도 정당한 사유가 몇 가지라고? 8가지, 12가지. 자, 그러면 우선 4가지 여기 더 중요하겠죠? 새로 나왔으니까. 자, 첫째는 뭐냐? 잘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을이 병을 소개했는데 병이 빈털털이야. 월세 줄 능력도 없고 보증금 줄 능력도 없어. 그럼 갑은 계약 해줘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지. 거절해도 정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안 옵니다. 필요 없고. 자,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갑이 제가 지금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해는 제가 좀 진도를 어제까지 좀 빨리 뺐잖아. 그래서 오해는 지금 여러분이 민특이 조금 이렇게 자주 잘 안 보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좀 구체화시키려고 지금 시간을 확보한 것이에요. 그죠? 자,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활동을 안 했다면은, 그죠? 이 병과 계약 체결을 거절했던 것이 정당화됩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나왔냐? 주인이 주로 방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요 을을 쫓아내고 지가 장사하려고 그래. 그럼 지가 장사는 할 수 있어. 대신에 을을 쫓아내고 바로 장사는 못하고 1년 6개월 후에 주인이 장사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을 내보내고 1년 6개월 이상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공실로 비워두면 을이 소개한 병하고 계약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째는 더 중요해. 자, 갑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을에게 지급을 했어요. 이렇게. 자, 임차인이 소개하는 것을 주선이라 하고 임대인이 직접 병을 구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임대인이 직접 병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병을 직접 구해가지고 병이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을이 받았어. 그럼 만족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정이 얼쩡거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 궁금해서 정리 먹고 이러니까 정이 하는 말이 을 보고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래. 그래서 정이 하는 말이 요 권리금을 1억 받았거든요. 정이 하는 말이 2억 줄게 이렇게 됐어. 을의 마음이 어떨까요? 욕심이 확 생기겠죠. 그래서 1억을 받아놓고
다시 정을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했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정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면 거절해도 정당하다. 틀렸죠? 속지 마라. 자, 여기 보세요.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래야지. 권리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주인한테는 권리금 주는 게 아니고 보증금 차임을 주는 것이단 말이야. 그죠? 기억은 X. 자, 연에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거절해도 된다. 맞고. 자, 뒤에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을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또 다른 신규 임차인하고는 거절해도 된다. 이것도 맞고. 자, 리얼에 보시면 쌍방의 합의 없이 상당한 보상을 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속일 수 있는데 요겁니다. 갱신 거절 사유 8개 안에 들어가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단 말이야. 근데 갱신 거절 사유 8개 보면 제가 줄 거를 한데 보면은 쌍방 합의 하에 거기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쌍방 합의 없이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리얼은 갱신 거절 사유가 안 되므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길이가 됩니다. 길이. 됐죠? 길이 그죠? 쉴 때 됐죠? 네, 맞습니다.